네, 돈이 풀려나가면서 소위 위험자산인 주식으로도 돈들이 들어옵니다. 상품 가격도 좀 오를 걸로 예측했는데요. 유가가 많이 하락하죠. 간밤에도 유가가 3% 넘게 급락하면서 91달러, WTI 기준으로 9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들입니다. 일단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사이드, 미국에서 또 비축류 방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공급 측 사이드라는 얘기인데, 이 상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함께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장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까지 왔는데 일단 조금 쉬어가죠. 재상승을 위한 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에너지 소진으로의 그 국면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우선 초반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제가 QE3를 굉장히 약하게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 QE3가 좀 약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좀 등 떠밀려서 하는 수준, 상징적인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굉장히 세게 나왔죠. 우선 QE3가 약간 약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봐야 1970 정도 세게 넘기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뚜껑이 열리고 나서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상을 강하게 뒤집어 엎었죠. 우선 예측이 어긋났으면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 QE3로 인해서 유리한 쪽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도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버냉키 의장도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히 열어보면 사실 무제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솔깃함은 사실 있는 거죠. 이제까지 페드하고 ECB에서 비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했었던 내용서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끝나고 나서 1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1조 7,500억 유로를 풀었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많은 MBS를 매입했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택 지표가 요즘이나마 긍정적으로 돌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늦게 개선된 지표, 주택입니다. 최근에 주택 지표가 가장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로 부족했기 때문에 2차 양적 완화가 시작됐습니다. 6천억 달러 매입을 했고요. 1조 7,500억 달러 그리고 6천억 달러 상당히 많은 돈을 이미 풀어놨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3차 QE로 가지 않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단기 국채를 만져줬죠. 그 이후에는 ECB가 움직였습니다. ECB는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국채 수익률들이 매우 높으니까 내가 3년 만기 1%짜리 단기 대출을 끊어줄 테니 당신들은 나가서 미국 국채를 사시오 라고 드라이브를 걸어줬는데 돈을 풀어주고 나니까 그게 그대로 ECB 단기 예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ECB에서 OMT 발표를 했죠. 내가 직접 사겠다. S&P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년 만기 이하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우선 사겠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불태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분데스방크를 누르고 실시한 OMT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데스방크가 반대하는 것을 누르고 실시한 드라기 총재의 OMT, 그리고 위치가 다소 좀 난해했었던 국면에서 강하게 발표한 QE3,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여준 드라이브, 어느 정도의 확신, 그 정도로 시장이 크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 정책도 있었어요. 2015년까지 초저금리 유지할 거고, 연말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계속 끌고 갈 거고, 월 400억 달러의 MBS 매입이면 이게 15개월만 사도 6천억 달러입니다. 조금 더 사게 되면 7천억 달러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2차 양적 완화 때보다 더 큰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이제까지 QE가 실시됐을 때 글로벌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도 얼추 예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QE 때 한번 보죠. 1차 QE 때 한번 보면 시장이 한번 핫하게 올랐습니다.
연준자산이 좀 자산을 매입하는 동안 지수 오른 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2차 때도 연준은 매입을 했습니다. 국채 매입했죠. 그때도 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셨을 텐데 1차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상승폭 자체가. 2차 때 상승폭 자체가 잭슨홀서부터 계산한다 하더라도 한 18%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QE가 발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시작된 점을 한번 보시죠. QE1 때의 글로벌 인덱스 위치와 QE2 때의 글로벌 인덱스 위치, 지금 QE3 때의 글로벌 인덱스 위치, 상당 부분 급하게 QE를 실시할 만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포인트대에서 QE가 세게 들어갔습니다. 예외 없이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가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매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2200, 2300 이렇게 물론 시간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드라이브를 세게 끌면은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매하시기 좋은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뭘로 그렇게 시장이 오를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미국계 자금의 리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E1 때 자료 보시면은요, QE1 때 미국계 자금만 10조 원 들어왔습니다. QE2 때 9조 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올해 3월서부터 한 2조 4천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10조, 9조 이렇게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가던 부분은 분명히 엎어질 수 있을 것이고 상당 부분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QE3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1조 3천억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5천억, 그 다음날 뭐 한 800억. 어제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요. 상당 부분 미국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쇼커버링에 집중하고 있었던 유럽계 매수 성격하고는 다소 좀 다릅니다. 미국계 자금은 장기적인 성향이 좀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 시장을 좀 견조하게 끌고 가주지 않을까. 장기 투자 자금이니까. 만기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기일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9월물이 마무리되기 한 10분 정도, 10분, 15분을 앞두고 9월물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프레드가가 이상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쌓여 있었던 잔고물들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12월물 롤오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물을 다시 다 끌어당겼습니다. 외국인들이 스프레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롤오버를 실시한 거고요. 그날 밤에 QE3 강하게 발표했습니다.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먼저 선진입했고 유럽계 자금이 선진입했고 QE3 직전에 미국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은 미국계 자금이 상당 부분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각을 어느 정도 바꾸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장효혁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다는 코멘트를 하셨고요. 매매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수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수는 갇혀있는 상황에서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예. 지난 금요일날 QE3 발표하고 나서 그 첫날만 대형주가 움직였어요. 네. 삼성전 제가 예전서부터 밑에서 올라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최선호주로 주장했었는데 네. 최근에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QE3 발표하고 나서 첫날만 반응하고 어제도 기아차는 3% 빠졌거든요. 상당 부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은행, 증권, 건설은 유동성 주식입니다. 트로이카 주식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이 지금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PBR이 급격히 낮아진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장기 소외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세게 나온 거지 시장이 지금 2200, 2300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지수 관련주들이 센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 순환매가 세게 돌기 시작하니까 뭐 건설주가 저점에서 20% 정도 올라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신고가 종목들이 쭉 빠지더라고요.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그 개별주들이 또 강했습니다. 거래소 순환매가 약간 약했고요. 계속 매매하기 좋게 거래소 순환매 그리고 개별주 순환매 개별주 그리고 한동안 또 쉬게 되면 시총 최상위주들이 쉬게 되면은 또 한번
반응 나올 거고 지수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거고 또 순환매 개별주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 좋은 환경. 빅2만 올라갈 때 삼성전자 현대차만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시장 참 쉬운 장이었는데 왜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드신 분들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매하기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코스피하고 QE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E1 때 66% 올랐어요. 코스피가. QE2 때 잭슨홀 회의서부터 한 19% 올랐습니다. 지금은 발표하기 이전에 한 13% 정도 미리 반영했어요.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때는 66% 돈맛을 보여줬죠. QE란 이런 거다. QE2 때 19%,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올랐습니다. 이제는 QE3 상당 부분 먼저 올랐죠.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제가 올라봐야 뭐 요 정도 수준이지 않느냐라고 선을 제가 이렇게 쭉 그어놨었는데 이제는 그 포인트 1970포인트 정도를 지지 포인트로 놓고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장기간 소외됐었던 괜찮은 주식들, 저 건설주 말씀 요즘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매매 포커스를 좀 맞춰가시는 게 어떨까. 시총 최상단에 대한 기대보다는 매매하기 좋은 옐로우 칩 턴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시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조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구체적으로 하죠. 오늘은 시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